네, 공간도형 처음 시작할 때 각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각의 정의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합시다. 각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뭔지는 알지? 삼각형, 뭐 사각형 각이 세 개 있는 거잖아. 그럼 각이 느껴지잖아, 맞지? 근데 사전적인 정확한 수학적으로 의미가 뭔가 하면 시점이 같아야 돼.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똑같이 이거라고 하면 두 반직선이잖아.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쭉 뻗는 거잖아. 이거랑 시점이 같다 그랬어. 이걸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그래. 그때 여기 벌어진 정도 있지. 이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건 각이 아니라 각의 크기야. 각은 요 도형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래서 보면 야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잖아. 시점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야 뭔가 하면 각은 도형이야. 근데 평면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평면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저번에 평면의 결정 조건 했던 거 기억나? 평면의 결정 조건에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이 하나로 결정됐었잖아. 한 점에서 만날 때 꼬인 이치 말고 그게 한 개 결정돼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그 시점 같으니까 요거로 이루어진 평면. 요거 각이 평면 도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면 우린 벌써 알고 있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미적분 2에서 삼각함수 할 때도 배웠잖아. 그래갖고 보면 우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 평행할 때는 각을 구하지 않죠.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이루는 각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 근데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관례적으로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은 이렇게 예각 쪽을 얘기해. 그래서 그때 코사인 세타 구할 때 절대값이었던 거 기억나지요? 이게 특징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원래 평면에서 두 직선이 위치 관계할 때 했던 거잖아. 그건 한 평면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꼬인 위치가 있었지. 공간에서 위치 관계 중에 얘는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행하지는 않은데 만나지 않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한 직선에 있지 않지요. 근데 이거 분명히 뭔가가 각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이거랑 뭔가 다르지. 각이 느껴지긴 하잖아. 그래서 이걸 정의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야랑 꽁이치가 있기 때문에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거 맞지? 근데 각이 뭐라 그랬어? 평면 도형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벡터에서 옛날 한 것처럼 벡터는 평행 이동해도 같은 벡터였잖아. 뭘 해주냐 하면 평행 이동을 해주는 거야. 평행 이동으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각이 정의되려면 얘랑 만나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갖고 야를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해줘갖고 야랑 이렇게 만나게 하면 여기 이제 맹시점이 같아지고 이게 각이 느껴지는 거 맞잖아. 예각 쪽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게 중요한 건 이 꼬인 위치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꼬인 위치 할 때는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해서 각의 정의에 맞게 만들어준 다음에 각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기했죠. 문제는 맹 도형 안에서 얘기하게 돼 있어. 자, 이거 정육면체입니다.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할 때 여기 AB 있잖아. AB랑 3분의 AB와 누구랑 비교하냐면 CG 있죠. CG. 지금 만나지 않지. 근데 평행한 건 아니잖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하면 돼? 뭐 하라 그랬지? 평행 이동하라 그랬지.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평행 이동하면 돼. 그럼 CD 어디로 갖고 가면 되겠어? 여기 BF로 갖고 가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CD를 뭘로? BF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럼 이루는 각은 여기 얼마? 90도 되는 거 맞지? 맞아? 그 다음에 AB랑 또 다른 거는 뭐 하냐면 또 꼬인 위치 찾아보자. 여기 DG 이렇게 하면 AB와 DG랑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한다고? 평행이동하라 그랬어. 평행이동하는데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 맞지? AB로 옮기면 DC가 뭐 AB로 옮겨 상관없죠. AB 쪽을 옮겨버리면 얘 각 보여? 요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서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보면 얘는 45도겠다. 얘는 90도잖아. 그리고 90도로 만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알지? 뭐 한다는 얘기야? 수직이란 얘기지. 꼬인 위치에서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옮겨서 해봤을 때 각이 90도이면 수직이라고 표현하면 돼. 그래서 직선을 직선 표현 소문자로 많이 하니까
요거를 m이라고 한다면 L과 m 수직이라고 맹똑같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고유니치에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면 공간에서는 사실상 한 평면 안에서는 직선끼리의 위치관계만 따지면 됐었지. 굳이 점은 따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공간에 들어오면 평면이라는 새로운 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위치관계 다 따졌던 기억나? 그러면 여기 이제 직선과 평면 수직인데 이 A 보지가 평면이야. 그 야가 직선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수직이겠지. 맞아요. 여기 쓰면 되잖아. 해서 90도가 되면은 수직이라 할 수 있는 거 맞지? 분명히 직선과 평면 직관적으로 수직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관계 따질 수 있는 거 맞지? 그거는 보면 사실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잖아. 여기 포함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있잖아. 그러면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수직은 특별한 경우겠지. 여기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은 맨 위에 있는 수직 표현 갖고 오면 돼. 그래서 보통 직선 L 쓰고 얘는 알파라고 이렇게 쓴다면 평면 L과 알파가 수직이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내가 그랬잖아. 직관으로만 따지지 않는다 그랬지. 논리적으로 뭐 증명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건 정확하게 적이 내려야 됩니다. 이거 정의가 필요해. 어떻게 정의 내릴 건가 하면 직선 L과 사실 위에서 두 직선 사이 수직은 정의 내릴 수 있잖아. 금방 알 수 있죠. 맞지? 그걸 이용하면 얘랑 누구랑 수직이면 되냐 하면 알파 위의 임의의 직선과 L이 다 수직이면 돼. 이거를 L과 알파,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는 거기. 여기 수많은 직선들 많잖아. 맞지? 직선 많은 거 맞지? 얘들이랑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수직이야. 얘 같은 경우는 꼬인이 치지면 어떻게 하면 되면 평행 이동시키면 되잖아. 그럼 또 수직으로 만나면 돼. 그때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결국 이 L은 알파에 뭐가 되냐면 수선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 되겠어? 한 점 얘 O. 요거는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 돼요. 직선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L과 알파가,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거 어떻게 모을까? 이게 되게 힘들어지지 않겠어? 알파 위에 임의의 직선이랑 L이랑 수직이라는 걸 다 보여줄 순 없잖아. 맞지? 꼬인 이치에 있는 거 옮겨오고 야 옮겨오고 만나는 거 끊고 이거 다 보여줄 수 없는 거 맞지? 맞나? 보이는 게 곤란해지는 거라. 근데 생각하면 원래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두 직선만 있으면 하나로 결정되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생각하면 L이랑 만약에 두 직선 M에는 어디 있냐면 알파 위에 있는 겁니다. 알파 위에 이렇게 속해 있는 이 두 개랑만 수직이면, 근데 이건 서로 달라야 되겠지? 서로 다른 수직이면 L과 알파가 수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에 M이 하나 있고 뭔가 N이 하나 있어. MN. 맞아? 그럼 이게 들어있는 얘들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알파 위의 점이라 그랬지. 여기 속해 있는 알파가 이렇게 있다면 얘랑도 수직, 얘랑